뉴욕과 뉴저지 한인단체들이 허리케인 하비 피해 지역 한인 동포를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을 전개합니다. 허리케인 하비가 석유 산업의 중심지를 강타하면서 전국 개솔린 가격도 인상될 전망입니다. ICE가 불체자를 전방위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사설 용역업체 입찰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문화교류 등의 목적으로 발급하던 J1 비자의 발급 요건이 대폭 강화됩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준비하는 추석맞이 대잔치가 9월 30일 뉴 오버팩 파크에서 개최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텍사스 지역을 강타한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의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인들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뉴욕과 뉴저지 한인단체들이 피해 지역 한인 동포를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을 전개합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허리케인 하비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0명에 달하고 3만여 명의 이재민이 임시거처로 대피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스턴 총영사관은 한인들의 재산 피해는 발생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비가 내리고 있어 정확한 피해 현황은 집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보드를 타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가정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요 비가 그치면서 좀 파악이 완전히 될 것 같아요. 한인들의 피해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과 뉴저지 한인 단체들이 피해 한인 돕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뉴욕 한인회, 뉴저지 한인회, 그리고 뉴욕 한인 교회협의회, 뉴저지 한인 교회협의회 등은 범동포적으로 수재민을 위한 구호 및 성금 보내기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 김인선 회장은 아직 구체적인 한인들의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많은 한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한인 수재민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어제부터 구호 물품과 성금 모금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또 아직까지 비가 계속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피해가 보는지는 통계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최대한으로 저희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한인 교계도 수재민 돕기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뉴욕 한인 교회협의회 김홍석 회장은 당연히 교회들이 앞장서 텍사스 주에서 일어난 수해가 빠른 시간 안에 복구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한인 교회협의회도 수재민을 돕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12년 만에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 하비가 20년 만에 최악의 피해를 남기고 있습니다. 석유 산업의 중심지를 강타하면서 전국 개솔린 가격도 인상될 전망입니다. 최고 풍속 130마일로 불어닥친 허리케인 하비는 12년 만에 가장 강력한 위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말 하비가 핥히고 간 텍사스 멕시코만 연안에는 원유 정제 시설들이 문을 닫고 가동을 중단했으며 엑선모빌, 쉘 등 대부분의 석유 화학 업체들은 생산을 멈췄습니다. 멕시코만 연안에는 약 30개의 원유 정제 시설이 운영 중으로 이 지역의 원유 생산량은 미 전체 생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 하비가 상륙하기 전부터 상승 조짐을 보이던 유가와 가스 가격은 24일 지난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난 25일 기준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2 35센트였지만 앞으로 2주 동안 15센트 정도가 더 오를 전망입니다. 지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에도 멕시코만 인근의 정유업체 설비 시설이 폐쇄되면서 가솔린 가격은 4에서 6% 올랐었습니다. 또 하비가 소멸하고 난 뒤에도 짧게는 수주, 길게는 수개월의 재정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하비는 세력이 약해졌지만 아직도 비를 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하비로 전력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것이 일시적으로 가스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ICE가 불체자를 전방위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사설 용역업체 입찰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사설업체는 매달 50만 명의 이민자 정보를 취합해 이민당국에 보고하게 됩니다. 28일 탐사보도 전문 매체 리빌 뉴스에 따르면 ICE는 최근 불체 및 범법 이민자 추적 단속을 돕기 위한 사업자 공개 모집을 공고하고 25일 입찰 신청서 접수까지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CE의 사업자 공개 모집 공고에 의하면 입찰 사업체는 원활한 불체 및 범법 이민자 단속 및 추방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추방 대상의 정보를 분석, 스크린, 모니터하고 이를 ICE에 알려주는 것이 주요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달에 50만 명가량의 이민자들의 정보를 모니터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선정사업체는 불체 및 범법 이민자들의 전화번호, 직장, 보험 정보, 체포 및 수감된 구치소 정보, 자동차 등록 정보, 크레딧 히스토리까지 사실상 모든 정보를 17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취합, 처리, 분석해 이를 이민당국에 알려주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른바 불체자 보호도시를 표방하는 각 지역정부가 범죄자들의 정보를 연방정부에 넘겨주지 않더라도 ICE는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ICE 대변인은 아직 이 새로운 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할지는 공개된 것 외에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취업 비자의 대면 인터뷰가 시행된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는 문화 교류 등의 목적으로 발급하던 J 비자에도 발급 요건이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서명한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행정명령의 파급력이 각종 비자 발급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7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인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5개의 제2원 비자 항목을 아예 없애거나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2원 비자는 문화 교류 등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발급하던 비자로 그동안 방학 기간 동안 미국에서 임시적으로 일하면서 단기 체류를 원하는 대학생이나 가정부로 일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발급돼 왔습니다. 이 중 학술 교류 등과 같이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10개 항목은 규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제2원 비자로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왜 미국인을 채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 증명해야 하는 등 강화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실까지는 미지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대론자들은 그동안 제2원 비자가 여름철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업종들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여름이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가을에도 한인단체들이 추석맞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뉴저지 한인회가 제일 먼저 추석맞이 대잔치를 개최해야 합니다. 연예인 공연은 물론 다양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우리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뉴저지 한인회가 추석맞이 대잔치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16번째를 맞이하는 추석 대잔치는 오는 9월 30일과 10월 1일 양일간 뉴저지 리치필드파 뉴 오버팩 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 장터 등 추석의 정치를 한껏 느낄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자체 재료들을 또 이번에도 한국에서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그런 연예인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셔서 마음 편하게 1년에 한 번 즐길 수 있는 대명절이기 때문에 오셔서 즐겁게 즐기시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대잔치 무대에 오른 연예인은 90년대 보이그룹 출신 리치, 걸크러쉬 댄스 가수 길건, 카스트라토 파페라 가수 정세현 등으로 최고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K-팝 싱잉 앤 댄싱 컨테스트는 차세대 한인들의 끼와 재능을 선보이는 무대로 KBN과 채널K 그리고 본스타 아카데미가 공동 주관합니다. K-팝 컨테스트 1등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한국 왕복 항공권이 주어집니다. 올해 추석 대잔치는 지풀 공예나 전통 민화전, 탈 만들기 등 우리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며 태권도 시범 경기, 한국 전통 무용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열기를 더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최근 노인 대상 새로운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디케어 당국이라고 속인 뒤 부목을 무료로 주겠다고 현혹하면서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입니다. 최근 노인들에게 메디케어를 통해 허리를 받쳐주는 등 부목을 무료로 줄 수 있다고 속이는 사기 전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해당 노인이 등 부목을 받는 것에 관심을 보이면 사기범들은 메디케어 정보에 접속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28일 소비자보호기관 거래개선협회는 이 같은 사기 사실을 노인들에게 알리고 만일 사기범들이 집요하게 개인정보를 묻더라도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절대 자신이 속해 있는 회사명을 밝히지 않고 만약 전화를 받은 노인이 회사에 대해 모르면 전화를 끊어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사기범들은 메디케어국의 발신 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거래개선협회는 당신의 이름과 주소 등의 정보도 모르는 상태에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단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메디케어 번호는 크레딧 카드 번호와 같은 것이라며 절대로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말 것도 당부했습니다. 뉴욕 주민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뉴욕주와 뉴욕시 경찰 아카데미 생도들에게 CPR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27일 앤드류 코모 뉴욕주지사는 뉴욕주와 뉴욕시의 모든 경찰 아카데미 생도를 대상으로 졸업하기 전 CPR 교육을 의무화하는 브리아나법에 서명했습니다. 브리아나법에 의하면 모든 뉴욕주와 뉴욕시 경찰 아카데미 생도들은 졸업 후에도 매 2년마다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브리아나법은 2010년 당시 11세였던 브리아나 오헤다가 천식으로 인해 호흡 곤란을 느껴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순찰 경관을 만났으나 해당 경관이 CPR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브리아나는 사망했고 제시 해밀턴 주 상원 의원과 펠릭스 오티즈 주 하원 의원은 경관 CPR 교육 의무화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법안은 올해 초 양원을 통과하고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브리아나 사망 7년 만에 오는 10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브리아나의 아버지 마이클 오헤다는 데일리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이 나와 같은 불행을 겪지 않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도 CPR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이며 각종 응급 상황에 출동해야 하는 경관들에겐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의 소비와 고용시장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밀레니얼 세대. 하지만 10대에서 30대 사이 밀레니얼 세대 4명 중 1명은 크레딧 점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학자금 융자업체 랜드에듀가 밀레니얼 세대 500명을 대상으로 크레딧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크레딧 점수의 정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74.3%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는 크레딧 점수가 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응답자의 10%는 크레딧 점수를 금융기관이 각 개인에게 부여한 번호라고 답했으며 5%는 크레딧 카드 신청 시 발급 우선순위라고 답했습니다. 크레딧 점수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에도 크레딧에 대한 이해는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크레딧 점수 향상을 위해 크레딧 카드 한도에 적정 비율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44%, 반면 크레딧 카드 한도까지 사용해야 크레딧 점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36%에 달했습니다. 또한 자주 크레딧 점수를 요청하면 크레딧 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원조회를 위한 크레딧 점수 요청이나 하나의 목적을 위한 다수의 크레딧 점수 요청 등은 크레딧 점수에 큰 영향이 없다는 사실까지 이해하고 있는 밀레니얼은 56.71%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허리케인 하비로 휴스턴 한인사회도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LA 한인사회가 구호 활동에 나섰습니다. LA 한인회는 오늘 이번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입은 휴스턴 지역의 한인들을 위해 긴급 구호 성금으로 $1,000를 지원하는 한편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구호 성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를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휴스턴 지역에서 4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미은행도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입거나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을 위해 대출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하는 한편 피해 지역 고객들이 본점 콜센터를 통해 은행 업무를 실시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미 고메즈 연방 34지구 하원 의원이 소수계를 위한 헬스케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미 고메즈 연방 하원 의원은 오늘 LA 한인타운 이웃케어 클리닉을 방문해 한인 지역사회 의료단체 주요 인사 11명과 함께 헬스케어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실시하고 오바마 케어 폐지와 트럼프 케어 대체, 그리고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들을 위한 헬스케어 정책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를 가졌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고메즈 의원은 현재 미국의 건강보험과 의료 시스템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소수계와 소외층이 많은 34지구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want to make sure if people have a language access where they can, especially in the different languages that they speak. And even if you're undocumented, you still have rights. And we want people to know that. 한편 지미 고메즈 의원은 내일 LA 한인회를 방문해 한인 사회를 위한 정책을 소개하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건강보험사 케어 커넥트가 2018년도부터 뉴욕주 오바마케어 상품 판매를 중단합니다. 이에 따라 당장 12만 5천여 명의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은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야 하면서 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보험사 측은 수익성 부족을 탈퇴 이유로 들었습니다. 보험사는 연수익의 44%에 해당하는 1억 1,200만 달러가 오바마케어가 요구하는 고비용 가입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위험 균등화 비용에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조지 워싱턴 브리지의 투신 자살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투신 자살 방지 담장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 투신 방지 담장을 영구적으로 설치하기에 앞서 우선 매달 임시 담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서는 2013년부터 해마다 2자릿수의 투신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만 7건, 최근 5주 동안 5건의 투신 자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9월 11일, 25일, 10월 9일과 23일 사회에 걸쳐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직접 고객 서비스팀 직원들이 메트로카드 할인 신청을 대행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를 판정받은 장애인의 경우 메트로카드를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현장 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베이테라스 쇼핑센터에서 열립니다. 영주권, 여권, 운전면허증, 주소증명 등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9월 1일부터 맨해튼 웨스트 39 스트리트 페리 터미널과 뉴저지 호보큰 레일 페리 터미널을 연결하는 페리 운행이 시작됩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펜스테이션 선로 개보수 공사 기간 페리를 이 구간에서 임시 운행하면서 이용객이 늘고 호응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뉴욕 워터웨이는 펜스테이션의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이 구간에서 페리를 이용한 승객은 6만 5천여 명 이상일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오전 중 흐린 날씨에서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5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번개를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금요일은 기온이 내려가 다소 쌀쌀한 가운데 가끔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